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22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월요일인 만큼 저번 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지금 잘 안 됐다라고 합니다. 네, 협상을 좀 하다가 멈췄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한국 정치만 보더라도 여당이랑 야당이랑 계속 부딪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밀고 당기는 과정인데 이제 공통적인 목표는 뭐다? 국가 부도까지는 갈 생각이 없다. 그러면 디데이 6월 1일 전에는 요 이슈가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 내용은 해결이 되었던 전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지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금요일 날 협상이 끝났잖아요. 주말 쉬고 오늘이죠. 22일부터 다시금 협상이 재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가운데 지금 파월 의장의 발언이 하나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신용 여건이 영향을 받고 성장과 고용, 인플레이션이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엔 계속 매파적이었는데 이번에 비둘기파적으로 바뀐 거거든요. 이 핵심이 금리 인상 더 이상 할 필요 없으니까 현재 위치에서 동결을 기본 스탠스로 가져가고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좀 괜찮은 경제 지표들이 나오게 된다면 금리 인하도 고려를 해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호재냐면 그전에는 동결이랑 인상이 기본 베이스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인상이 없어지고 동결이랑 인하가 기본 베이스, 이전보다 훨씬 양호한 환경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증시는 좋은 부분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6월달 FOMC까지도 연결이 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인하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지 않을까, 우리에게 기대감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긴 해요. 그래도 주식이라는 건 기대감이라는 녀석이 생기면은 선반영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평가를 좋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71.55달러로 마이너스 0.43%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약세, 금융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걸 확인한 가운데 이외에 뉴스들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자면 지금 금리 인하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동결 가능성이 높고 고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만 하더라도 상장사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다섯 곳 중에 한 곳 버는 돈으로 이자를 갚기도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주식시장에서도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양극화는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기업의 실적을 여러분들께서 꼭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 첫 번째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고금리다 보니까 주택이 잘 안 팔립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여기 영향을 받는 기업이 뭐죠? 창호도 그렇고 가전, 가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쪽은 이제 한동안은 안 보는 게 정답이지 않나 싶은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 미중 간의 갈등은 한국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으로밖에 작용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뭐냐면 미국이 자꾸 중국을 때리니까요. 중국에서도 이번에 이 미국의 마이크론 제품을 쓰지 말아라 라면서 이제 반격, 보복에 나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의 점유율이 낮지가 않아요. 전 세계 3등입니다. 이들이 중국에서 점유율이 많이 깎이게 된다면 이걸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한국의 업체가 여기에 끼어들 가능성이 높다. 가만히 있는데 점유율 상승을 하는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경기 침체만 버티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좋은 내용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공장 계속 건설하는 데 있어가지고 걸림돌들이 없어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작년에 농기계 쪽에서 되게 좋은 모습이 많이 보여줬었잖아요. 대동도 그렇고 TYM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에 또 한 번 이 농기계 제조사인 디어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4% 넘게 상승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이 관련 기업들 역시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기계 올해도 한번 다시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UAM을 시작으로 지금 항공우주 이런 쪽으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쪽 방산이랑도 엮여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예, 여러분들 다 좋은 섹터잖아요. 다시 한번 이쪽도 바닥에서 주목을 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탄소나 뭐 조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죠. 이런 쪽 한번 여러분들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VR 쪽이 다시금 떠오르려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애플의 이 MR 헤드셋 이것 때문에 시장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이제 출시가 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아니면은 이 MR 헤드셋에 들어가는 이 부품 업체들 있죠. 이들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디스플레이의 판매가 많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에 있는 디스플레이 업체를 이 MR 쪽, VR 쪽에 특화가 되어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인수하는 움직임까지 보여주게 되었죠. 한 거의 4천억 정도 쓴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은 한국에까지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우리도 생각을 하면서 이쪽 섹터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보기가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기 괜찮은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애플의 WWDC 끝나고 갤럭시 언팩 같은 경우에도 8월인가요? 9월에 한번 진행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쪽에 맞춰서 폴더블 쪽까지 예,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장 정리를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예, 장 시작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예,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여러분들 편하게 보시라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이런 내용들도 확인하면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오늘도 이 수급 좋은 거에 이어가지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현재 위치 이거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핵심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오는 내용들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자면요. 저번 주였죠. 웨스팅하우스 소송 합의로 해결을 하겠다라는 한수원 사장의 공식적인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의지 때문에 조기에 이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지금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를 매각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최대한 높은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번 한국에서 정말 많은 양보를 얻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현재 웨스팅하우스의 이 상황을 생각을 한다면은 정말 그들은 양보 하나도 안 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일단 웨스팅하우스는요, 실적 자체로만 본다면 그렇게 높은 기업이 아닙니다. 근데 특허나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들 있죠. 이런 게 높은 가치를 인정받다 보니까 지금 몸값이 뭐 10조가 넘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이번에 한국에서 양보를 조금만 얻어내 봐요. 그러면 갖고 있는 특허나 자산 가치가 양보를 이거밖에 못 얻어냈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매각을 생각을 하던 것들도 이 주춤 걸리는 이 제동에 걸릴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한국 입장에선 지금 어떻게든 원전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만큼 이 뒤가 없잖아요. 이 한수원 쪽이 먹는 많은 양을 이 양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산 입장에선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는 게, 우리는 그냥 제작해서 납품만 하고 그에 맞춰서 실적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한수원은 실적이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두산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후속 수주를 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에 맞춰서 돈 벌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면 뭐 한국 입장에서 좋은 건 아니라고 하겠지만 두산 입장에서는 그래 좀 한숨 돌렸다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한숨 돌리는 게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신한울 3, 4호기 같은 경우에도요. 주기기 제작을 원래 이제 계획을 했던 것보다 1년 반 정도 빠르게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만큼 이 뒤에 있는 실적이 현재로 끌려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 SMR 쪽에 대한 투자를 늘리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이 미국의 SMR 시장에서 위탁 생산을 많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다 우리의 먹거리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세팅을 한다면, 미국을 관심 갖고 있는 해외 국가들 어떻게 될까요? 훌륭한 레퍼런스가 되어가지고 후속 발주가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언제 끝나는 모습이 보여지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두산의 실적에 뭐 영향이 있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러한 부분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흐름에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이 보여졌을 때 수급이 어떤지 요걸 좀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자, 드디어 요 아래쪽에서 외국인이 수급을 좀 많이 넣어줬었는데 오늘은 좀 올라가나 싶더니 다시금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가 나온 만큼 다시금 하락이 나와도 현재 위치에서 이렇게 횡보할 수 있는 힘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외국인 기관이 빨간불을 언제 다시 넣어줄지 요거 생각하면서 현재에서 횡보하면 편안하게 보시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가 만약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그럼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한 거거든요. 그러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는 1차적으로 누려보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마저 뚫어주게 된다면 241 말고 여기 481선 있죠, 노란색.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보니까 가장 베스트는 역시나 지금 21선 돌파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횡보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이건 참 너무 만족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들 조금 이제 최종 정리 부분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악재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려고 하고 있다. 양보하는 게 많은 건 결국 한수원이지 두산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찾아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수급으로 놓고 보았을 때 지금 외국인 기관이 여기서 매수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오늘은 매도하거든요. 하지만 다시금 돌아와 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현재 위치에서 언제 또다시 올라갈지 모르니까 요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21선 위를 돌파하고 자리를 잡으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1차적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리탈한다라고 하더라도 11선 지지가 나오게 된다면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481선 여기에서 한 2만원 부근 이 이상은 좀 많이 힘들 수 있으니까 1차적인 목표는 요 부근을 기대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해서 두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한번 봤는데요. 이제 위를 향해서 조금씩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여주니까 좀 마음 편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이어지길 바라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